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은 날씨처럼 시장도 약간은 우중충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물론 개별주단에서 순환매 반등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 외국인이 반도체주에 집중 매도 공세를 보이면서 아쉽게도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힘이 더욱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밤부터 또 새벽 사이에 곳곳으로 집중 호우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내일 네 종목도 비가 내리는 건 아닌지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세 가지 방법 열려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저희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빠르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는 동안 시장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TSMC를 때렸는데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죠. 나는 대만인들을 아주 잘 알고 그들을 매우 존중한다라고 하긴 했는데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다 가져가고 있다. 대만은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라고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영향 때문일까요? 국내 증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일제히 큰 폭으로 무너지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두 분은 반도체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지 두 분의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다 부정을 주셨어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좀 강하게 뭔가 부정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 30만 원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하루 만에 다 반납했습니다. 네. 이게 TSMC를 정말 때리는 건데 네. 왜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좀 크게 밀리는 걸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과거의 재임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가 참 투심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흐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정 의견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IT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냐?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는 상황,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직은 아니죠. 물론 될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네네. 있어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팩트는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제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변동성이 상승 변동성이 아니라 하락 변동성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추가 매수라든지 비중 확대를 고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다렸으면 좋겠다의 부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만약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H뱅 콜 테스트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줬다라고 하면 네. 분위기는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렸던 H뱅 콜 테스트 이야기도 여전히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네. 보니 반도체 IT에 좀 힘을 돋궈주는 그러한 뉴스와 그러한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가 하락을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에 부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또 내일 TSMC의 실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TSMC 호실적이 국내 반도체를 좀 다 이끌어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그래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런 기대감도 지금 당장은 조금 접어두는 게 나을까요? 저도 일단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좀 악재로 반영을 시켜줄 만한 지금 재료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TSMC 쪽에 결국 이제 대만 쪽에 방위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의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에 대한 조정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부정을 드렸던 부분들은 저는 이게 이제 단기적인 악재로는 반영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사실 돌이켜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도 결국 TSMC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자체가 대부분 다 TSMC 쪽과 좀 주 거래사로 또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그만큼 미국에서 TSMC의 공장을 좀 증설하기 위해서 보조금까지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TSMC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단순히 발언 하나로 인해서 그리고 추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된다고 해도 과연 이게 이제 TSMC를 우리 이제 대만 이제 방위비 내라라고 이게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과열권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HBM 쪽이라든지 AI 반도체 관련해서 모멘텀이 너무나도 뜨거운 상황이었고 그만큼 주가가 이미 이제 멀티플이 많이 조정이 되면서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충분히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좀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를 기술적으로 조정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의 하나의 좀 재료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것도 이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방으로만 끌어내리고 추세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좀 내릴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도 어느 정도 타당한 주가 조정이 나왔다 싶으면은 이 이슈도 저는 민감하게 반응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반도체가 전반기에 시장을 주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좀 빠지는 폭만 보면은 마이너스 5%, 뭐 6%, 10% 빠지는 게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오르기만 했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 고가 상반기 때 어느 지역에서 그냥 매수했어도 다 수익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좀 과열 구간까지 왔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악재성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또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좀 내가 반도체 쪽에 상반기 때 못 담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하반기도 여전히 주도에 대한 관점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조정 시에는 눌린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추세를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 기준부터 쭉 올라왔던 그 추세의 상승 채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하단에 대한 부분들의 매물 좀 리테스트를 하러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라인대가 저는 20만 원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K하이닉스가 만약에 20만 원대까지 조정을 주고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를 한다든지 다시금 좀 반등을 주려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분할 매수 관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타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 좀 맞다고 보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빠질 만한 악재는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 아직 당선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정말 종목들과 이슈들의 움직임이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짚어봤어요. 근데 두 분 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부정 같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는 FNF 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공시가 있었죠. 워너브로스랑 계약을 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FNF 홀딩스까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약간의 상승분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상승 초입의 시그널인지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열어보겠습니다. FNF는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어요. 네, 김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이번에 디스커버리 라이선스잖아요. 근데 네. 그동안은 MLB도 정말 엄청난 확장성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MLB만큼 디스커버리도 FNF에게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업어다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브랜드를 확장했다라는 것에 좋은 점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의 이제 진출에 따른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FNF의 이제 그동안의 가장 큰 부진은 뭐였냐면 여기서 과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까였었습니다. 워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가 네. 인기는 많지만 그 브랜드 외에 새로운 브랜드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법한 오늘 뉴스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고 오늘 지수가 안 좋았고 주도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술적으로도 지금 정세 대내의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 IT가 쉬어갈 가능성 혹은 그 기간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 오늘 강했던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단순히 기대감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K푸드에서 한번 봤고 K뷰티에서 한번 봤듯이 해외 매출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기업에 대한 어떤 투심은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FNF는 저는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계속 추적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총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든지 악성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시에 따라 붙기보다는 저는 만약 내일과 내일 모레 조정 혹은 가격적으로는 7만 원 전후해서 조정이 나온다 했었을 때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FNF 홀딩스 그리고 FMF 일제히 한 1에서 2%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식 매수 관점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토픽도 알아봐야겠죠. 네. 내일 시장 또 든든하게 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진욱 본부장님의 토픽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네. 시장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미용 의료기기 쪽에 파마 리서치를 좀 토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VT가 또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 화장품 쪽에 전반적인 지금 투심이 또 회복이 되고 있고 이 화장품 즉 K뷰티에 대한 이 브랜드 인지도 부분들의 투자 수요가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화장품 대비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주가 수급력 자체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사이클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고 일단 파마 리서치의 좀 주력 제품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리쥬란이죠. 일단 이 리쥬란 같은 경우가 올해 좀 내수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분기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좀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1분기 때 신규 국가를 진출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멕시코 쪽에 지금 신규 주가를 진출한 상황에서 리쥬란 같은 경우가 지금 해외 수출 가시화에 대한 임박성까지도 하반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신규 국가 출시가 좀 붙으면서 수출 확대까지도 모멘텀으로 붙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해외 쪽에서의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사용률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또 리쥬란 같은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해외 쪽에 대한 성과가 올해 하반기에 주가를 좀 끌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플러스 좀 외형 성장까지 같이 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도 추세를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 흐름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의 눌림 자체가 신규분들에게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도 저는 오히려 좀 분할 매수를 한 1차에서 2차, 좀 길게 본다 하게 되면 3차까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충분히 반등 나올 때 수익 구간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좀 말씀을 해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종목으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좀 개별주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종목도 좀 빠르게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가져오신 종목 어느 섹터에 있을까요? 저는 게임주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게임주요? 네. 일단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대통령이 되든 대내의 변수가 있든 뭐 시장의 흔들림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과거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어떤 갈등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쪽이 어디였나라고 고민을 해보면 엔터라든지 미디어, 게임주였던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는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그 중에서 엔터는 지금 힘들죠. 미디어도 여전히 지금 허덕이고 있죠.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법 이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크래프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넷마블도 그렇고 넥슨 게임즈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대형 게임사도 IPO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은 저는 지속 가져도 괜찮지 않겠는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나 혼자만 레벨업의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즉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운로드 수 상위 랭크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넷마블 실적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상반기 못지않게 하반기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넷마블 같은 경우에 오늘의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종목군들 오늘 많이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는데 넷마블은 오히려 최근 월화수 조정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격적으로 한 번 더 좀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일단 1차적으로 목표를 잡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대 7만 원이 만약 돌파하게 되면 6월 달에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 그러니까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었을 때 그때 손절하자라는 전략으로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뭐 트럼프 관련주가 워낙 또 기승을 부리고 맞아요. 있어서 그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넷마블 쪽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공략주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을 위한 또 고민 상담 저희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